앞에 거부터 같이 표시 좀 하고 가도록 할게. 이거 끄고. 자, 그러면은 답부터 불러줄게요. 너네들 이미 풀어봤던 거긴 하겠지만 35번에 5번, 36번에 3번, 37번에 5번, 그 다음 넘어가서 38번에 4번, 39번에 1번, 40번에 4번, 41번에 3번,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서 42번에 3번, 43에 2, 44에 3, 45에 2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그 패턴들 좀 확인하고 가보도록 할 건데, 먼저 우리 제일 앞에 있는 발표 지문으로 오시고요. 오늘은 조금 세트를 잘라서 봐야 돼서 요거까지 보고 난 뒤에 바로 끊었다가 갈게. 자, 그러면 가장 맨 앞부분부터 가보면 여러분 그림을 제시하고 그림에다가 네모 쳐야 되는 거 맞지? 패턴대로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 네모 치고 풍속화 속에 나오는 이 기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까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 맞지? 왜냐면 시각자료와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흥미라고도 하나 써줘. 흥미. 자, 조선시대에도 물을 끌어올리는 수차를 이용해서 농사 지었다는 게 흥미롭지 않냐? 근데 질문의 형식은 나왔으니까 이제는 체크하지 말자. 근데 이 그림 속 농민의 표정이 힘들어 보여. 왜냐하면 직접 발로 밟아서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였기 때문에 옆에다가 한계라고 써주세요. 한계. 우리 이 수차의 한계. 자, 이러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학자 하백원은 우리 자승차 동그라미 쳐주고 지금부터 소개할 화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따로 표시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묶어줍니다. 자승차란 물을 스스로 끌어올리는 수차라는 뜻 닫아주시고요. 정의라고도 써줘야 되지. 패턴.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발표해보겠대. 자, 그 다음 설계도 네모 쳐주고, 설계도.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세 줄 내려가서 밑줄 긋습니다. 부품의 이름은 물론 치수와 재질까지. 그리고 우리 설계도랑 이어주면 되겠지. 이 설계도에 담겨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사진 1 제시할 때 그것도 사진 1 네모 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줄에 밑줄 그을게요. 땡땡 과학관에서 직접 만들어 본 자승차의 모형. 그리고 사진 1과 이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바로 밑에 화면을 가리키며, 요거 가리키며 옆에다 비언어라고 써야 되는 거 맞지? 동작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요, 가리키면서 하는 이거는 물레방아인데 뭐 하고요, 톱니바퀴인데 뭐 하고요 하는 그 부분은 그냥 대충 어림잡아 이렇게 묶어주시고 과정이라고 해줘. 얘가 작동되는 과정입니다. 작동 과정. 그냥 쭉 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냐면 화면을 가리키며 부터 반응을 살핀 후 한 5줄 정도 대략 어림 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쌤 방금 읽었던 반응을 살핀 후 옆에 제가 생각한 대로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예상이라고 써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줄 오른쪽에 가면 자승차가 작동되는 모습을 컴퓨터로 구현한 동영상 하나 밑줄 쫙 그어주시고 옆에 동영상 네모치고 2개 이어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네모에 어떤 내용이 담긴지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그런데 당시에 널리 쓰였을까요? 하고 두 번째 줄에 실용화되지 못했대. 실용화에다가 X 쳐줘. 자, 그리고 우리 어디로 내려가냐? 하나, 둘, 셋. 사진 2 제시하는 사진 2 네모 쳐주시고 옆에부터 밑줄 글게요. 자동차에서는 톱니바퀴를 활용하여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데 요거랑 이어줘. 그럼 자동차의 모습이 들어가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2줄 내려가면요. 오른쪽에 이처럼 자승차에 적용된 시대를 뛰어넘은 과학적 발상은 높이 살만합니다. 옆에다가 가치라고 써주시고요. 가치.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그냥 이 사람의 평가니까 따로 읽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굳이 봐야 하는 문제는 35번은 됐고 36번만 좀 풀이를 하면 3번이 답인 이유가 발표 대상의 각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자승차가 운행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작에다가 X 쳐주면 돼. 운행 혹은 동작의 과정을, 작동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사진 1도 아니지? 사진 1 활용한 거? 그죠? 요런 과정은 사진 1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맞네. 요거는 요거 맞네. 얘들아 맞네. 화면을 가리키고 설명한 거니까. 그죠? 앞부분이 잘못됐다고 봐주면 돼. 자, 그리고 우리 36번에 5번에 다른 사례와의 유사성이라는 건 자동차의 원리를 의미하는 거 맞지? 자동차에서도 그러하듯 여기서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37번도 좀 빠르게 보면요. 학생 1 표시만 좀 하자. 학생 1의 두 번째 줄에 아쉬웠어 옆에다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2에서는 새롭게에다가 밑줄 그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좋았어 라고 말하는 거 옆에다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 3으로 가서 두 번째 줄에 처음 알게 요거 밑줄 그어주고, 그리고 유익했어 옆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요것도 패턴 그냥 말로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통합으로 나와 있는 기출도 한번 같이 정리하고 갈 건데, 일단 가부터 갈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가에 지민이가 말한 것 중에서 묶어줄게. 첫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사고 경향, 요거 일단 닫아주시고, 열고 닫아줘. 자, 그리고 홍철이가 말한 거에서 두 번째 줄에 목차 동그라미, 얘는 목차가 핵심어야. 그리고 그 다음 윤주가 말하는 거 두 번째 줄 구성 동그라미, 구성 동그라미. 자, 그리고 지민이가 말하는 거는 내려가고요. 우리 윤주가 말한 거부터는 물결 밑줄 할게요. 자, 윤주가 말하는 거 두 번째 줄에 오른쪽 주어진 기준에 얽매여 폭넓게 사고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대. 그러니까 거기가 포인트일 거고. 자, 쭉 그어주고, 그 다음에 홍철이가 말한 거에서도 두 번째 줄 물결 밑줄 할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성향. 자, 이게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지민이한테 좀 포인트는 일단 메모가 맞기는 한데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옆에다가 한 가지만 더 쓰자. 재진술. 앞에서 얘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거와 이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윤주가 말하는 거 넘어가고요. 지민이가 말하는 거에서 특이한 거 있었지.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 없다. 옆에다 인용이라고 써줘. 인용. 아예 직접 인용해서 그 말을 따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홍철이가 말한 거 보면 우리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 이것도 물결 밑줄 해줘. 자, 그리고 이제 지민이가 말한 거에서 세 번째 줄에 문제점 밑줄 딱 중간에 있죠. 문제점 밑줄. 그리고 바로 밑에 바람직한 자세 밑줄 그어주고 두 개를 이어줘. 자, 그랬더니 이제 홍철이가 그러한 사고 경향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옆에다가 반대 의견이라고 써줘. 그걸 꼭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윤주가 하는 말에서 포인트는 참고 문헌 여기 동그라미 하나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밑에 A라고 묶여있는 거 너무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아무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나로 다시 넘어가서요. 여기서도 좀 표시 얼른 하고 가도록 할게. 일단 일상 사례를 많이 썼다는 거가 특징이야.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례가 첫 번째는 뭐냐? 제일 첫 번째 줄에 가격표 일단 밑줄 그어줘. 가격표. 사례입니다. 사례. 사례.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질문의 방식을 썼다는 거 자체가 흥미도 유발해주고 주의도 끌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밑줄. 그리고 하나, 둘, 셋, 세 줄 내려가서요. 초기에 제시된 기준이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밑줄 긋고요. 생각하지 않고라고 밑줄 그었던 거랑 이어주세요. 합당한 거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랑 좀 이어준 거지. 그리고 나서 정박 효과 네모 쳐주시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두 줄 또 내려가면 첫인상이라고 나와 있지. 요거 밑줄 그어주고 이것도 사례야. 사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다음 문단으로 가셔서요. 첫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고 경향. 밑줄 쫙 그어주고 바로 밑에 확신의 덧. 요거 네모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우주 왕복선 챌린저 호 이거 옆에다가 사례라고 또 써줘.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답정너라고 나와 있지. 요거 밑줄 긋고 얘도 사례죠. 사례. 답정너 사례. 자, 그리고요. 그 다음 거는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묶어줄게요. 아마부터 아마 누군가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두 줄 내려가서 보일 수 있다 닫아주시고 옆에다가 예상 반박이라고 써야 되지. 예상 반박. 예상되는 반박. 자, 그리고 이 예상 반박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다시 말해주는데 밑줄 그을게요. 바로 밑에 줄에 인지적 부담 밑줄. 인지적 부담. 그 다음 바로 밑에 줄에 또 효율성 밑줄.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밑에 줄 적극적으로 추진. 자, 이러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줄 오른쪽 그러나 그리고 밑에다 반박이라고 써줘. 예상 반박에 대한 또 다른 반박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고 그 밑에 건 물결 밑줄 해줘. 터무니없거나 편향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 장점도 있긴 하지만 단점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는 두 가지, 첫째 동그라미, 둘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잖아. 첫째 동그라미, 둘째 동그라미 두 가지 방법을 주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38번에 요거는 되게 쉬웠는데 리을만 확인할게. 이때 글쓰기 형식이 아니라 리을은 교훈이잖아. 교훈 이꼴 내용이기 때문에 형식과 이어줄 수는 없는 거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9번은 설명 안 해도 되지 얘들아.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너네들이 찾아주시면 되고 반드시 비언어적, 준언어적이란 거는 함정 내기 위해 나올 거니까 내신용으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40번 문제로 가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았을 때 4번, 요것도 4번만 확인하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가에서 언급된 작가의 말을 나에서 직접 인용한 적은 없지. 그치? 직접 인용도 X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 말을 직접 인용했다고 치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는 없다 라고 우리 작가가 말한 걸 가에서는 직접 인용했었거든. 근데 이걸 말한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것도 X 쳐주시고 옆에다가 오류 가능성 인정이라고 써줘. 그래서 만약에 내신에서 요거를 바꿔서 작가의 말을 왜 인용했어?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41번으로 가면 나머지도 다 괜찮네. 우리 답 3번만 좀 볼게요. 사회적인 이유 분석한 적 없었잖아. 그치? 사회적 이유 요것만 X 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고서기 때문에 좀 볼 게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가에서 1 조사 동기 및 목적에서 두 번째 줄에 언론 보도에다가 네모 쳐야 되는 거 맞지? 언론 보도.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묶어줄게. 지역 주민들이 땡땡숲 공원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닫아주시고요. 얘가 바로 목적이자 취지죠, 취지. 자, 이 보고서를 쓰는 이유. 그리고 조사 계획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에서 좀 특이한 게 있다면 18%, 76%, 13포인트, 10포인트 구체적 수치라고 좀 써줘. 구체적 수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공원에 대한 인식도 역시나 구체적 수치를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얘들아 밑줄 그을게. 62%가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 요거가 중요하다는 거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 사용한 건 뭐 그냥 크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 자, 그리고 결론도 잘 내렸으니까 바로 문제 뒤로 가서 나도 한번 보고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나에서는 표시할 게 있는데 앞에 걸 가지고 어떻게 건의문을 썼냐면 일단 두 번째 줄 땡땡 신문 보도 네모 쳐주시고 땡땡 신문 보도. 자, 그리고 그 보도 내용도 밑줄 하나 긋자. 바로 밑에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 자, 그리고 그 보도랑 같이 이어주시면 되겠죠. 이 네모랑 이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에 우리 동아리에서 또 공원 이용에 대한 요것도 얘들아 네모 치자.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요것도 네모 쳐주고 했더니 개선되기를 바라고 요것도 밑줄 그어줘. 자, 그리고 그 문단 옆에 이렇게 또 묶어주고 이거가 근거야, 근거. 내가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고자 하는 근거 두 가지는 신문보도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일단 동그라미 칠게. 두 번째 줄에 외부 방문객 동그라미.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대부분 생태 탐방 밑줄 그어주고, 그리고 바로 밑에 또 문제점 X 쳐줘. 이 사람들은 생태 탐방하러 와서 문제점이 없어. 자, 그치만 하나, 둘, 두 줄 내려가면 오른쪽에 지역 주민이라고 있지? 동그라미 쳐주고, 그리고 바로 밑에 필요성을 느끼고 밑줄 그어주고. 자, 그러면 요 구조도 동그라미 외부인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니까 한 명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얘네들은 문제가 있다 하고 비교하고 있잖아. 얘네들을 비교. 그치? 옆에다 비교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여기서는 좀 구체화돼서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벤치 밑줄 그어주고, 벤치 첫 번째 줄에 벤치. 자,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랑 이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옆에 내부에 쉼터 밑줄 그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에 휴게시설 마련됐지 않지? X 쳐줘. 휴게시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물결 밑줄 할게. 바로 밑에 줄에 딱 중간에 오른쪽 가면 마련된다면 물결 밑줄 해주시고, 마련된다면. 그리고 또 두 줄 내려가면 이루어진다면 물결 밑줄 해주시고, 그럼 뭐뭐 한다면 두 개 이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이니까 기대효과라고도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62%는 너네들도 알겠지만 구체적 수치 쓰고 있다. 요거는 당연히 이제 자동화 좀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만 확인하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일단 42번에서는 일단 동그라미 쳐. 1번에는 나의 동그라미 쳐. 1번에 나. 자, 그리고 2번에는 가의 동그라미. 그리고 3번에 나의 동그라미. 4번에 나의 동그라미. 5번에 가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건 방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빠르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3번에 2번으로 가면 우리 외부 방문객은 문제 못 느낀다고 했었잖아. 그치? 되게 간단한 단순한 문제였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44번 문제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 자, 일단 44번에도 답만 좀 얘기를 하면 위계를 고려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있던 그 가가 동기, 목적, 계획, 결과, 그 다음에 결론까지 되게 위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얘들아, 우리 44번에 5번 있지?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왜냐면 그 조사 결과를 어디서 따왔는지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그치? 앞에 부분 여기서 보면 맨 앞에 조사 동기 및 목적에서도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데 어디에 언론인지도 설명하지 않았던 거. 요런 것들 출처 좀 조심해줘야 돼. 그리고 뭐라고? 나에서 땡땡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저거는 출처가 맞지. 땡땡 신문 보도는 출처가 맞아. 근데 나에는 그래서 그거야. 그거 봐. 출처를 모두 명시했는가. 가에서도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어서. 그치? 그래서 모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그래서 문제가 좀 치사했던 거지. 그래서 땡땡 신문 보도는 맞아요. 출처한 거.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세요. 마지막 45번. 45번에서 이제 변화된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는데 일단 보기의 첫 번째 줄이 밑으로 내려갔잖아. 그치? 요거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우리 보기에 있는 땡땡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 밑줄 긋고 맨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좀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얘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해결 방안 모색이야. 해결 방안 모색.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일단 맨 앞에 있는 내용 순서를 바꿨지. 그리고 나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자기의 의견을 넣었어. 그러니까 잘 정리하면 2번밖에 될 게 없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아마 내신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유형인데 두 개를 갖다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만 찾으면 되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기출도 이렇게 봐주시고 선지를 쌤은 좀 틀린 거 위주로 갔지만 너네들은 꼼꼼하게 봐줘. 그리고 모의고사 들어가는 병사랑 수연이는 쌤 변형 문제 나오자마자 바로 줄게. 알겠지? 한 번씩 더 풀어봐.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거부터 마무리를 좀 하고, 자, 그러면 요것도 한 번 더 우리 표시하고 확인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답부터 불러줄게. 1번에 제일 앞에 페이지 34 1번에 답 5번이고 그리고 2번에 3번이고 그리고 넘어가서 3번에 5번 그리고 4번에 3번 5번에 2번이고요. 자,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 장문 1번으로 가면 3번 그 다음에 2번에 3번 그리고 3번에 3번 그리고 4번에 4번 5번에 5번이요. 자, 그러면은 얼른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마 자화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해. 자, 맨 앞으로 와서 34페이지 우리 요 그림 있는 것으로 가면 일단 세 번째 줄의 제일 끝에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작품 감상은 요까지 밑줄 좀 그어주고 옆에다가 가치라고 써줘. 가치.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빠져볼까요? 맨 마지막 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빠져볼까요? 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왜냐면 질문의 형식이니까. 자,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무엇을 그린 것 같은가요? 요에다가 한 번만 더 표시를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옆에 생트빅투아르산 요거 네모 쳐주시고요.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그 밑에 줄, 우리 바로 밑에 빛의 조건 X 쳐줘. 빛의 조건은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앞에 좀 해서 밑줄 대상의 본질적인 형태, 그리고 바로 밑에 가장 기본적인 형상, 또 바로 밑에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 요게 이 그림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 두 줄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세잔 이전의 인상주의를 포함한 기존의 미술, 요거 옆에다가 비교라고 써줘. 세잔과 다른 걸 비교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피카소와 브라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거는 밑줄 그어줘. 내용적으로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바로 밑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할 때 요 동그라미 쳐주고, 그리고 옆에다 이해 확인이라고 써줘. 질문의 의도가 여기서는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지. 이해를 물어보고 있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사과가 있는 정물 제목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그리고 이 작품에 담겨 있는 건 하나, 둘, 셋, 세 줄 내려가서 오른쪽에 등 가치적 사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각각의 존재감을 조화롭게 이것도 밑줄 그어주고, 자, 그리고 또 두 줄 내려가서 오른쪽에 의도적으로 회화적 공간을 왜곡하고 불안정한 각도로 면을 기울이기도, 요까지 해주시고, 이게 바로 사과 있는 그 그림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은 끝이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뭐냐. 1번은 뭐 당연히 비유가 없으니까 5번이 답일 거고, 그리고 2번에서 표시만 좀 하면 두 번째 점에 있는 지난 미술 시간에 이거 옆에다가 경험이라고 써야 되지. 경험. 그리고 그 학생 1의 점 세 번째 독창적임 옆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되잖아. 긍정적 평가. 자, 그리고 학생 2로 가면 두 번째 점에 다른 정물화에도 요거 밑줄 좀 그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점의 옆에 좋았음 옆에다가 우리 플러스 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네들의 반응도 패턴화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자화상 있는 거, 이것도 위에서부터 빠르게 표시할 건 좀 가볼게. 일단 학생 1 말하는 거 넘어가고 학생 2에서 세 번째 줄에 그 고백이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더라 옆에다가 공감이라고 써줘. 공감. 자, 그리고 나서 학생 3, 학생 1, 학생 3, 학생 1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바로 이제 작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작품은 다르게도 선생님들 어렵게 내는 것도 충분하게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자, 일단 이거 작품 들어가기 전에 한쪽 구석에다가 요거 좀 써줘. 현상적 자아, 그 다음에 이상적 자아. 자아라는 건 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윤동주는 특히나 자기 자신을 좋은 나와 나쁜 나로 좀 분열해가지고 시를 썼다는 거 기억해. 자, 이상적 자아가 아까 얘기했던 좋은 자아일 거고, 그 다음에 현상적 자아가 내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나를 나눴다는 거 자체, 다시 말해 자아를 분열시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내면 성찰이라는 거. 자아 성찰의 방법으로 나를 나눴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 나를 나누면 성찰이야. 나를 나누면 성찰. 그래서 좋은 나와 나쁜 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산 모퉁이를 돌아서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그럼 우물에다가 네모 쳐주고, 이 우물을 바라보면 내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에 우물 이꼴 성찰의 매개체가 되겠지. 성찰의 매개체. 나를 비추는 건 전부 다 성찰의 매개체라고 봐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거 우리 외딴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고, 바로 앞에 있지? 그 다음에 우물을 홀로에다가 이렇게 또 밑줄을 그어주고, 외딴 밑줄, 홀로 밑줄. 그러면 성찰의 과정이 외딴 홀로, 다시 말해 굉장히 고독한 과정이란 걸 여기서 알 수 있을게요. 고독함이라고도 써줘. 고독함. 성찰은 치열하게 고독하게 하는구나.
자, 그리고 그 우물을 찾아가서는 가만히 들여다봤대. 그랬더니 그 우물 속에서는 묶어줄게.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열고 닫아주고. 그럼 우물 속의 모습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야. 더 쉽게 말하면 평화롭지. 평화로워. 그리고 표현 기법을 좀 보면 일단 열거. 쭉 늘여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반복도 맞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갈게. 보통 파란 바람 할 때 파란이라고 하지 파아란이라고 안 하잖아. 시적 허용. 시적 허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색깔 바꿀게요. 바람이 불다라는 건 감각적으로 촉각이야. 근데 이 바람이 부는 걸 파랗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나타냈지. 그래서 촉각인 바람이 불다를 파랗다라는 시각으로 옮겼어. 공감각적 심상이 여기서 드러난 거지. 공감각. 근데 깊게 안 가고 좀 쉽게 가면 아 그냥 평화로운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가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물 속은 평화로웠어. 그리고 나서 한 사나이가 있대. 한 사나이 네모 좀 쳐주고. 한 사나이. 그럼 이것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이 우물을 봤으니까 이 우물 속의 한 사나이는 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 사나이 밑에다가 화자 자신이라고 써주고, 특이한 건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얘기했잖아. 이걸 보고 객관화라고 해요. 타인처럼 표현하는 거. 화자 자신을 객관화. 남처럼 드러내고 있다. 그럼 또 성찰이 좀 잘 되지. 남인 것처럼 하면. 자, 근데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반응을 가지냐. 이거는 물결 밑줄 할게. 미워져 돌아갑니다. 물결 밑줄하고 동그라미 1번 해줘. 동그라미 1번. 나를 본 첫 번째 감정이야. 자, 그래서 미워서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나이가 또 물결 밑줄 가엾어집니다. 그리고 요거 옆에다가는 동그라미 2번 해줘. 가여움을 느꼈어.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다시 갔더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대로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러면은 어떤 상태로 그대로 있냐면 내가 아까 미웠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랬더니 나의 반응이 뭐냐? 그 사나이가 또 미워져. 미워져에다가 또 물결 밑줄 해주고 동그라미 3번 해줘. 자, 그리고 그 근처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그러면 내가 미웠다가 불쌍했다가 미웠다가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애증이야, 애증. 내 자신이 좋았다 싫었다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왔다 갔다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이런 말이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거.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거 물결 밑줄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일단 그립다라는 건 과거의 대상을 그리워해야 돼. 그리고 그리움을 느끼려면 그 대상이 긍정적인 모습이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이 우물 안에서 나를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딱 보더니 되게 그리운 대상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어쨌든 내 눈에 비치는 거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나한테 과거에 가졌던 긍정적인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나의 긍정적인 모습, 이상적 자아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그리워한다는 이상적 자아를 지향하는 거야. 그리고 나 옛날에 그렇게 훌륭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조금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모습이구나 라는 성찰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런 걸 느끼고 난 뒤에 얘가 뭘 인식하느냐. 우물 속에는 또 묶어줄게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이까지 슬러시에서 이렇게 두 개 쳐줘. 왜냐면 아까 나왔던 부분이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 물결 밑줄 쫙 합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하고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앞에까지는 똑같은 말을 하고 뒤에는 추억처럼 그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 일단 추억처럼 볼게. 그럼 추억도 역시나 과거의 대상을 추억해야 돼. 그리고 추억하려면 얘도 긍정적인 대상이어야겠지.
그러면은 이 과거 긍정적인 추억할 수 있는 그 사나이가 누구야? 내가 그토록 바랬던 이상적 자아가 딱 떠올랐다라고 읽어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이 작품은 뭐냐면 내가 너무 싫어. 막 싫은데 계속 자아 성찰을 해. 하고 난 뒤에 나한테도 옛날에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자아 성찰을 하고 나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만 같아 하고 끝난다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렇게 분열돼 있던 애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모습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옆에다가는 화합과 화해라고 써줘. 그러니까 나의 갈라졌던 분열되었던 자아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었다라고까지 봐요. 긍정적인 결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중요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봐주도록 하고 그럼 계속 이어져 갈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밑줄만 좀 긋자. 자, 바로 있는 학생 2의 말에 첫 번째 줄 밑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성찰하는 모습 밑줄 긋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 이제 다 정리해 줄 거야. 학생 3에 우물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옆에 자아 성찰의 매개. 자, 그리고 학생 1로 넘어가서 첫 번째 줄 시대와 관련지어 요거 밑줄 긋고 옆에다가 반영론적이라고 써줘. 문학 작품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라는 뜻이지. 반영론적. 자, 그리고 학생 2는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학생 3으로 갔을 때 굳이 연관 짓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 옆에다가 반대라고 써주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옆에다가 경험이라고 써줘. 자, 그래서 부끄러운 건 시대랑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다 느끼게 되는 거다 하고 끝납니다. 됐죠? 나머지는 간단해요. 자, 그랬을 때 3번은 같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4번으로 갔을 때 3번에 우물이 아닌 거울 둘 다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5번에 가면은 인용한 적 없잖아. 그치? 그래서 5번도 끝.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문도 얼른 해볼게. 장문까지 가면 페이지 101에. 자, 석굴암 본존불에 대한 건데 일단 우리 두 번째 줄 학생의 초고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자, 중국이나 두 번째 줄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 수도 많고 규모도 웅장한 것에 비해 밑에다가 비교라고 써줘. 중국, 인도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석굴암 네모 쳐주시고요. 석굴암. 그리고 바로 밑에 인공석굴 밑줄. 그리고 또 밑에 탁월한 예술성 밑줄. 이어주시면 돼요. 석굴암은 인공석굴인데 탁월한 예술성이 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요거는 물결 밑줄 해줘. 예술미와 융합미. 자, 이제부터 예술미와 융합미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바로 밑에 석굴암은 하면서 엄청 길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그 문단 통째로 옆에다가 묘사라고 써주시고요. 걔가 어떻게 생겼다. 이 문단 통째로. 자, 그리고 나서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처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묶어줄게요. 여기서부터 그 문단 끝까지. 이처럼 석굴암은 신라인들의 창조적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로 어쩌고저쩌고한 조각으로 아름다운 환경과 어우러져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요거 닫아준 다음에 옆에다가 예술성이라고 써줘.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예술성과 융합미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으니 예술성은 여기서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갔을 때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서양 남성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유 밑줄 긋고 바로 밑에 그리스 미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동서양의 흔적 물결 밑줄 해주고 그럼 동양과 서양이 합쳐졌다는 거니까 융합미라고 써줘. 그러면 이 글은 진짜 말한 것처럼 예술미와 융합미를 다 해결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서 첫 번째 줄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합니다. 예술미 동그라미 첫 번째 줄. 그리고 오른쪽에 융합미 동그라미. 그럼 결국 이 글은 예술과 융합미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1번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예술, 융합 계속 말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2번도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장문 1에 있는 마지막 지문 표시만 좀 하고 얼른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장점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강한 도전 정신과 추진력 밑줄. 자, 그리고요, 우리 두 줄 내려가서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2학년 때 밑에다가 경험이라고 써주시고 경험.
자,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문단에 먼저라고 말한 거 있지? 제일 처음에 그 옆에다 과정이라고 써줘, 과정. 이렇게 했던 과정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단점, 동그라미, 첫 번째 줄 단점. 그리고 밑줄 긋습니다. 바로 옆에 무모하게 도전하고 무리하게 이를 추진.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빅데이터 분석가를 소개하기로 결정하고 옆에다가 경험이라고 써줘. 그럼 이 구조가 장점 말했고 경험을 통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단점 말했고 경험을 통해 얘기하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문단 요거 미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우리 한 번 더 밑줄 그을게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일의 추진을 결정할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쫙 그어주시고, 자, 그러면 내용 끝이야. 자, 그랬을 때 3번으로 가면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 이 상반되는 결과 이꼴 장점과 단점이잖아. 그치? 그리고 경험을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4번에서는 이게 일단 명언 문구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3번, 5번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 벌써 제껴 주셔야 되고, 그리고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행사 기획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행사 기획자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요거 얘들아 함정 빠지면 안 돼. 이거 세 번째 줄 오른쪽으로 가면 제 능력 밖의 일이더라도 아니지, 무조건 능력에 맞게 하자고 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5번도 뭐 고쳐 쓰기니까 뭐 크게 어렵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화요일도 계속 너네들 시험 범위 겹치는 거 위주로 자꾸 복습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